지난 시간에는 자동차 엔진의 부속품과 작동 원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엔진은 크랭크샤프트에서 캠샤프트로 타이밍 체인을 통해 동력을 전달받아 회전하며 밸브를 열고 닫습니다. 엔진 시스템은 4가지 행정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밸브가 열리면서 공기 연료 혼합가스가 실린더 내로 들어오는 흡입 행정, 피스톤의 움직임으로 가스를 압축하는 압축 행정, 압축된 가스를 스파크 플러그를 통해 점화하며 폭발을 일으키는 출력 행정, 그리고 배기가스를 밖으로 보내는 배기 행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4가지 행정을 통해 엔진은 실린더 내에서 만들어진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어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한 개의 실린더로 알아본 4개의 행정이 여러 개의 실린더가 있을 때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의 용도와 크기에 따라 자동차 엔진의 실린더 개수가 달라집니다. 실린더의 개수와 부피는 배기량을 결정하는데요. 배기량은 출력 행정 때 소비되는 가스의 부피입니다. 각 실린더의 부피를 구하고 구한 값에 실린더 개수를 곱해주면 차량의 배기량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개의 실린더의 부피가 500cc일 때 4기통 엔진의 배기량은 2000cc 또는 2리터가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차들은 한 개의 실린더만으로는 주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차에는 4개, 6개 또는 8개의 실린더가 사용됩니다. 이렇게 실린더 수가 여러 개일 경우 모든 실린더에서 4개의 행정들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각 실린더에서 연료를 흡입하고 점화하는 타이밍이 다 다르고 점화 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4개의 행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4기통 엔진을 예로 들자면 크랭크샤프트 스프로킷에서 가장 가까운 실린더부터 1번, 2번, 3번, 4번 번호가 붙게 됩니다. 4개의 행정은 항상 흡입, 압축, 배기, 출력으로 일어나지만 점화 순서를 기준으로 본다면 1번 실린더에서 점화가 가장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3번, 그 다음은 4번, 2번 실린더에서 순차적으로 점화가 일어납니다. 점화가 1번, 2번, 3번, 4번 실린더에서 차례대로 일어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엔진의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쉬운 그림으로 자세히 설명하자면 1번 실린더에서 폭발이 일어나면 내려오는 피스톤의 힘에 의해 베어링 A와 B가 힘을 받게 되는데 베어링 A가 1번 실린더에서 더 가깝기 때문에 베어링 B보다 더 큰 힘을 받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2번 실린더에서 폭발이 일어난다면 또다시 베어링 A가 큰 힘을 받아 엔진의 균형이 깨지게 되고 이는 진동을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1번 실린더 점화 후에는 3번 실린더에서 점화가 일어나고 3번 실린더에서 폭발이 일어나면 베어링 B가 3번 실린더에서 더 가깝기 때문에 B에서 받는 힘이 A에서 받는 힘보다 커지면서 엔진 균형을 맞춰주게 됩니다. 다시 점화 순서를 기준으로 보면 1번 실린더에서 점화가 일어나고 파워 행정이 일어날 때 다른 실린더에서는 다른 행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각기 행정이 일어날 때 행정에 따라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 또는 하사점에서 상사점으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1번과 4번 실린더가 짝을 이루고 2번과 3번 실린더가 짝을 이루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피스톤을 영어로 러닝 메이트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4기통 엔진을 예시로 점화 순서와 러닝 메이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마 4기통 엔진 말고 6기통이나 8기통 또는 12기통 엔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실린더의 개수가 많은 차들이 더 빠른 속도를 내는데요. 왜 그런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여러 개의 실린더를 가지고 있는 엔진 경우 각 실린더 내에서의 폭발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일어납니다. 이 간격은 실린더의 개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점화가 일어나는 간격은 어떻게 구하는지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실린더의 점화는 크랭크샤프트가 한 바퀴, 두 바퀴, 즉 720도를 도는 동안 일어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린더 4개가 있는 4기통 엔진의 점화 간격은 720도에서 4를 나눈 180도입니다. 이 말은 크랭크샤프트가 180도만큼 돌 때마다 각 실린더에서 점화 순서에 따라 점화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6기통 엔진의 점화 간격은 720 나누기 6인 120도이고 8기통 엔진의 점화 간격은 720도 나누기 8을 한 90도입니다. 점화 간격이 짧으면 짧을수록 엔진에서 나오는 동력이 커지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성능 스포츠카에서는 실린더가 12개인 12기통 엔진이 사용됩니다. 크랭크 샤프트의 수는 차량 계기판에 표시된 RPM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RPM이란 Revolution per Minute의 약자이며 회전하는 모든 물체의 1분당 회전수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자동차에서의 RPM은 1분 동안 크랭크샤프트가 회전하는 수를 말합니다. 3000rpm이라는 것은 크랭크샤프트가 1분에 3000번 회전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크랭크샤프트가 회전하게 되면 엔진 안에서 많은 출력 행정이 일어나게 되고 출력 행정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로 인해 엔진이 과열이 되어 고장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엔진에 열을 식혀주는 냉각 시스템이 필요할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엔진 냉각 시스템, 즉 엔진 쿨링 시스템과 엔진을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엔진 스포링 시스템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배기량, 점화 순서, 그리고 RPM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은 다소 어렵고 복잡해서 자동차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모르셔도 되는 부분이 많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공부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넣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메카닉 힘차였습니다.